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엔탈피 제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엔탈피 제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외기 냉방이랑 똑같습니다. 외기 냉방을 우리가 외기 냉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엔탈피로 비교를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엔탈피 제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외기 냉방이 뭐냐? 우리는 특히 한국은 우리가 사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특정 장소에는 겨울에도 사용은 가능하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실내의 쾌적 온도는 겨울에 20도, 여름에는 26도라고 보고 설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자기 맘이고 겨울에 뭐 24도로 난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름에 19도로 냉방을 하시는 분도 있죠. 이건 사실상 내가 전기세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값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을에 우리가 실내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5한 5도가 되었다고 볼게요. 근데 바깥에는 19도인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저녁에는 쌀쌀하잖아요. 근데 실내에 잘 때 더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외기를 실내로 당겨서 쉽게 말하면 환기만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공기조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냉방 코일이든 난방 코일이든 우리가 외기를 들여와서 실내로 얘를 공급하는 게 공기조화의 기본이었는데, 만약에 이미 외기가 이미 내가 원하는 온도를 달성하고 있다면 그냥 외기만 코일을 쓰지 말고 들여오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차가운 외기를 가지고 와서 실내를 냉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기를 이용한 냉방이라고 해서 외기 냉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엔탈피 제어가 되는가? 실제로 우리가 비교할 때 공기선호만 봐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습도와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구 온도는 이렇게 세로로 읽어서 온도가 되는 거고요. 또 가로로 읽으면 습도가 되죠. 우리가 온도가 같은, 예를 들어서 실내는 20도고 외기는 19도인데 얘가 되게 습하면 들여오면 시원한 게 아니고 더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습도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온도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막 결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데이터 값이 결국 이렇게 합쳐서 읽는 엔탈피가 되는데, 이 엔탈피를 비교해서 우리가 외기 냉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엔탈피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를 약간 자동 제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공조기가 있고 코일이 있고 팬이 있습니다. 팬 앞에다 그릴까요? 그리고 룸이 있죠. 룸. 실내가 되는 거고 우리가 돌아와서 환기 팬이 있을 거고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들여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기를 또 들여와서 이렇게 합쳐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둘 다 외기죠. 외기. 우리가 결국 얘네를 제어할 때 뭐가 있냐, 우리가 코일에 들어오는 요 컨트롤 밸브가 있을 거고 우리가 댐퍼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우리가 결국 풍량 조절 댐퍼니까 비례 제어 댐퍼라고도 말하고 외기 비례 댐퍼라고도 하고,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댐퍼라고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공조기 자동 제어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 얘네가 어떻게 비례 제어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네는 지금 실내에 설치된 거고 밖에 뭐가 있냐, 배겹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밖의 온도와 습도를 모두 체크해야 우리가 결국 비교해서 들여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동 제어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에 제어해야 되고, 이 댐퍼 제어해야 되고, 이 댐퍼 제어, 그리고 이 급수 조절 밸브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실내의 컨트롤 밸브죠, 온도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컨트롤러를 하나 설치해서 얘 센서 받고, 얘는 이제 우리가 센서를 주는 거죠. 출력이니까 이렇게 주는 건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주게 되고, 얘는 애초에 얘도 묶여 있는 거지만 사실 따로 제어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안 받았네요. 얘도 이제 우리 DDC로 가고 있는 거죠. 온도와 습도가.
신호가 오게 되고 있는데 색깔 돼 있네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봐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우리가 애초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아, 엔탈피 기준선을 이렇게 긋게 되는 겁니다. 야, 이 기준보다 엔탈피가 예를 들어서 실내는 이게 1번이라고 할까요? 숫자로 실내가 엔탈피 1번이라고 봤을 때 엔탈피 1번보다 우리가 요 외부에 있는 배겹상에서 받는 신호가 더 낮은 엔탈피 어딘가에 있다면 야, 얘로 냉방이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의 실외가 도달했을 때는 그냥 요 2번 댐퍼를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들여오고 바로 버려서 우리가 그러면 열량을 이 코일을 동작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냉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외기 냉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동작하는 시점을 우리가 엔탈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보다 외기 엔탈피가 낮다면 우리가 외기를 들여오는 것만으로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엔탈피 제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외기가 예를 들어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지저분하네요. 원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외기는 최대 30%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별로 없으면 5% 정도의 외기만 주고받고 버리고 할 거예요. 여기가 95%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외기에서 들어올 때 이 프리필터라고 피르필터나 이제 뭐 헤파 필터는 필터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필터의 부하는 5%밖에 안 되던 아이입니다. 공기가 얼마 안 들어오니까요. 실내에서 돌고 있는 애들은 이미 여기 필터가 또 있긴 하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일반적인 건물에서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필터 부하가 되게 적었던 건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100%를 다 버리고 100%를 다 들여온다면 필터 부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필터의 교체 주기는 빨라지게 됩니다.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탈피 제어할 땐 필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열 교환기를 우리가 만약 설치했다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외기 냉방을 이용한다면 외기의 열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실내의 열을 외기로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열 교환이 발생을 한다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열 교환기를 설치할 때 만약에 내가 엔탈피 제어를 할 거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바이패스 덕트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기 냉방을 할 때에는 전열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직접 들여오고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전열 교환기에 대한 열 교환 손실뿐만 아니라 전열 교환기를 계속 통과하게 되면 많은 공기가 통과하다 보고 실제로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전열 교환기의 수치를 수명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공부를 좀 더 해보자면 우리는 원래 엔탈피 제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엔탈피 선을 그어놓고 여기보다 나는 엔탈피만 낮다고 제어하면 온도는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실내가 이 지점인데 온도가 얘가 예를 들어서 20도다. 근데 엔탈피로만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지점 있잖아요. 여기다 있어야 되네요. 얘가 20도인데 얘가 만약 22도인데 습도가 낮아가지고 엔탈피로만 제어를 했더니 습도가 떨어져서 실제 체감은 좀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온도는 좀 높다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팅을 우리가 엔탈피와 온도를 다 규정을 하고 이 앞부분에서만 이 공기가 해당됐을 때만 외기 냉방을 들여오도록 우리가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탈피의 온도 제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더 습한 것도 싫다. 우리 겨울에 좀 건조해야 시원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름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습구 온도보다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듀포인트라고 해서 이거 노점 온도도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세 가지의 조건을 다 걸어서 이렇게 요 면적만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엔탈피보다 낮고 온도와
습도를 모두 적용한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똑같이 엔탈피 선에서 야 나는 습한 건 싫어해서 듀포인트만 습구 노점 온도만 정해주고 엔탈피와 노점 온도를 이용해서 이 밑에 부분만 이용하도록 하는 엔탈피 습도 제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나갔는데 지금 심화 영상을 찍고 와가지고 자 엔탈피 제어만 할 수도 있고요. 엔탈피 차이로만 이용하는 엔탈피 제어, 얘가 가장 기본값이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엔탈피와 온도 차이를 모두 이용하는 방법, 또는 엔탈피와 습구 온도를 델타가 아니죠, 습구 온도 차이를 지정해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모두 합쳐서 온도 차이, 엔탈피 차이, 습구 온도를 다 합쳐서 적용하는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제일 쾌적한 거는 이렇게 3가지를 모두 비교해서 적용하는 거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3가지를 이렇게 모두 제어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외기 냉방 제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엔탈피로만 비교를 해서 많이 재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나갔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우리가 결국 실내 센서를 받아서 실내 엔탈피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기의 엔탈피가 이 실내 지점보다 작아지게 되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그때부터는 그냥 100% 환기만 적용을 하게 되면 얘가 우리가 말하는 엔탈피, 또 이렇게 적네요, 엔탈피 제어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엔탈피를 하게 되면 주의할 점은 전열 교환기를 설치했을 때 바이패스를 짜줘야 된다는 점, 또는 우리가 필터의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필터가 교체 주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결국 우리가 엔탈피 제어를 하게 되면 위에인가요? 이 냉동기를 아예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 이게 엔탈피 제어의 목적이 되고, 보편적으로 공조기를 설치하는 모든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인 값으로 엔탈피 제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